야, 두 번째 이슈도 진짜 황당한 이슈입니다. 진짜 황당한 이슈.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 관리를 하겠다고 국토부와 경찰청이 발표를 했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난 너무 놀랬어. 우리가 최근 며칠 동안 뭐가 이슈였어요? 해외 직구. 중국 쇼핑몰 해외 직구를 현 정부가 이거 위해성 물질이 있다 해갖고 80개 품목을 전면 금지했잖아요. 전면 금지하고 KC 인증 마크 받은 것만 직구하게 해줄게.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난리가 나니까 하루 아침에 말을 바꿔서 뭐라고 했어요? 아이, 이거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설명을 잘못 들었군요. 왜 그렇게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말 안 했지만 거의 그런 뉘앙스죠.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를 못했군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말 바꿔버렸죠. 미친 새끼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해외 직구 금지했다가 하루아침에 말 바꿔서 금지 아닙니다. 이거는 전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했던 짓을 이번에 국토부하고 경찰청이 정말 똑같이 그런 짓을 해버렸어요. 난 정말 질려버리겠어. 도대체 이 정부는 어떻게 된 정부길래 이런 짓거리를 하지? 와, 정말 황당해요. 지난 20일입니다. 20일. 20일이면 언제입니까? 지난 월요일이네요. 20일 날 국토부, 얘가 누구냐면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인데, 이 박지홍이가 발표를 했어요. 무슨 발표를 했냐?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 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응? 여기 보면은 우회전 신호등을 대폭 늘리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 교통사고 사망자가 2,551명이래요. 2,551명.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도 발표를 한 거예요. 여기 TF에는요,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계획 짜고 발표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볼까요? 그 내용을 보면은 써 있잖아요. 작년에 2,55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에 28위로 중하위권 교통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 우회전 사고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겠대요. 현재 229대인 신호등을 400대까지 올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노후화된 사업용 대형 화물차 정기적으로 분해 검사 받도록 하고 차량 정기 검사 하겠다는 거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표를 많이 했어. 근데 그 발표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이게 난리가 난 거죠. 하루 만에. 뭐냐면 고령자들 운전 능력을 별도로 평가해서 조건부 운전면허제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령자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고령자가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자 있죠? 그분들은 고위험군, 교통사고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야간 운전 가능한지, 고속도로 운전 가능한지, 속도 제한 어디까지 할지를 별도로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거죠. 이거 맞습니까? 기사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총 34,652건이래요. 교통사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6%. 65세 이상이 교통사고 전체에서
17.6%를 차지하면 이거 많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정부가 볼 때는 65상 이세 고령자들이 문제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사고가 많이 나네. 그래서 고령자들은 고위험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평가를 해갖고 당신은 야간 운전하지 마. 혹은 해. 고속도로 들어가지 마. 혹은 들어가. 그렇게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취업 차별도 서러운데 65세 조건부 운전면허에 부글부글.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운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많은 게 아니고 택시 기사들 10명 중에 4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예요. 65세. 택시. 우리가 택시를 타면요. 2번 잡으면 한 번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면은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계속 올라가죠. 택시 운전자. 이거는 일반 택시. 그리고 이거는 법인 택시. 개인 택시. 그러니까 개인 택시 같은 경우가 많지. 개인 택시 이거 따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령자가 많아요. 당연히 법인 같은 경우보다는 개인 택시니까. 우리나라 개인 택시는 잡아보세요. 대부분 다 60세, 65세 이상이 많지. 실제로 택시 운전사 이 65세를 보면은 지금 보십시오. 65세, 69세가 제일 많죠. 이 나이군이 제일 많아. 심지어 70세, 74세도 거의 10,000명입니다. 이게 많아요. 80세 이상도 많아. 택시 운전이 아니더라도 고령 운전자 수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500만. 더군다나 지금 뭐 고령화 사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몰라간 정부의 시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하루 만에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노인 비하하는 거냐? 실제로 노인들 지금 은퇴한 이후에 운전하는 일자리로 지금 일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루 아침에 지금 실업자 만들려고 하는 거냐? 물론 사실은 이거 테스트 해가지고 통과되면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발상이 기분 나쁜 거죠. 노인들을 고위험군으로 딱 명시해버린 게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루 만에 20일 날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21일 날 경찰청에서 국토부에서 다시 발표를 해요. 뭐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건부 운전면허 말한 거는 특정 연령층 대상으로 했던 거 아닙니다. 우리 고령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분명히 20일 날 배포한 자료에는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 관리라고 써 있거든요. 분명히 고령이라고. 고령이 뭔데? 이게 나이지. 아니 고령 운전자 관리한다는 게 특정 나이를 가리키는 게 맞지. 뭐가 아니야. 이 새끼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아니래.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지. 황당하다니까요. 직권 문제도 문제가 생겼으면 씨발 사과 먼저 해야지. 무조건 아니래. 우리는 의도가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의 의도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짓을 하고 똑같아. 지들이 분명 보도자료에 고령 운전자라고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고령이 아니고 다음 달 말을 바꿨어요. 고위험 운전자. 그러면 진작에 이렇게 말하던가. 그러면 고위험 운전자가 뭔지를 정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문제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이것도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아까 말했잖아요. 행안부, 경찰청, 국토부 등등등 부처가 합동해서 지금 이것들을 만든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이거는 단어 문제가 아니고 지들 말로는 그냥 표현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책의 문제예요. 고령, 특정 연령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다가 연령이 아니고 그냥 고위험 운전자들 할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고위험이라는 게 얘들이 볼 때 어떤 기준을 할지 모르겠어요. 응? 뭐 질병으로 할지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을 고위험으로 볼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빨리 바꿔버렸어. 하루아침에. 아니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아. 100%. 어? 중국 쇼핑몰 해외 직구 금지한 거 때문에 문제 나니까 하루아침에 말 바꾼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난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보란 듯이 매일매일 이런 일이 터지지? 웃겨 죽겠어. 진짜. 이러다 보니까 요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것도 골치 아파요, 진짜. 이것도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야, 사실. 얘네들이 20일 날 이렇게 사고를 치고 21일 날 갑자기 수정하면서 이거를 또 뭐라 할까? 수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21일 날. 또 황당한 일이 있어요. 21일 날 갑자기 국토부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돌연 연기를 해요. 원래 이 새끼들이 지난 13일부터 광고를 했어요. 그 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지난 13일 날, 24일 날 주택 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 발표하겠다고 10일 전부터 광고를 했어. 근데 이런 식의 주택 토지 분야 뭐 이런 부동산 문제는요, 이렇게 막 10일 전에 미리 발표 같은 거 하겠다고 예고하지 않아요. 왜? 이거 잘못 예고하면은 기사 써있지만 자칫 투기 수요 등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섣불리 광고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새끼는요, 박상우는 지난 13일 날 마치 대단한 것처럼 기자 여러분, 다음 24일 날 주택 이 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 발표합니다. 그래 놓고 갑자기 발표 3일 남았잖아요. 3일 남겨놓고 21일 날 취소했어요. 도론 취소. 그럼 언제 할 거냐? 대답이 없어.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제목에 써있지요. 직구 역풍 의식했나. 지금 이 정부가 골 때린 게요. 몰라. 지들이 진짜로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믿어지진 않지만.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무슨 이유라든가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대충 발표했다가 또 괜히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일 처리를 어떻게 하길래 시발 직구 역풍 불고 취소를 합니까? 얼마나 제대로 준비를 안 했으면? 정말 돌아버리겠네. 정말 너무너무 황당한 일들이 이렇게 지금 매일매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가 앞으로 3년이 더 유지가 된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진짜?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